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일단 우주에 분포한 원소를 알아내는 방법을 발견했어. 그게 뭐였지? 이게 가능한 건 바로 스펙트럼이라는 분석 방법이야. 이러려면 모든 원소는 독특한 자신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무슨 스펙트럼을 주로 이용했어? 흡수를 이용했다. 자, 흡수든 방출이든 그 선의 위치나 굵기나 이런 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어. 고기 숙이, 고기 숙이. 그렇지, 잘했어. 그래서 봐라. 이 흡수 스펙트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모든 원소가 선의 개수, 위치, 굵기 등이 모두 다르다. 그걸 이용해서 컴퓨터가 이들 원소의 선 스펙트럼을 다 저장한 상태에서 우주에 오는 별빛이 우주 공간을 지날 때 중간중간에 있던 우주에 분포하는 물질들이 있을 거라고. 성간물질이 됐든 암흑물질이 됐든 그런 것들 속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분석할 수 있었다. 얘는 꼭 이것만이 아니라 뭣도 알아냈냐? 우주에 분포한 뭐도 알았어? 우주 분포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도 알아냈다. 몇 대 몇 나왔어? 이것도 알아냈다.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요거. 굵기가 굵거나 진해지면 컴퓨터가 또 분석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정도 질량을 넣고 실험을 했을 때 이런 굵기였는데 이게 굵기가 좀 변하면 그건 뭐라고? 더 많은 질량이 있을 거다로 분석을 한 거라고 보면 돼.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스펙트럼의 중요한 특징.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는 뭐를 알았느냐?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처음에 가설을, 원래 처음에는 정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있었다고 했어. 정적이 훨씬 오래전부터 영국 과학자들이 믿고 있던 우주론이었다는 거지. 근데 그것이 빅뱅 우주론으로 확립이 돼간 건 지금의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말해서 1970년 이후가 돼서야 빅뱅이 맞았다. 왜? 그러면서 천천히 요 3대 1이라는 것도 증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말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건 허블이라는 과학자. 허블 법칙이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중요한 빅뱅 우주론의 역사, 적어도 38만 년까지의 우주 빅뱅의 38만 년까지 역사는 꼭 기억하자. 이들의 이론을 보면 가장 초기 상태, 커다란 폭발이 일었다. 이게 빅뱅이야. 이때 요 빅뱅의 상태는 초고온의 상태이며 그 다음에 고밀도의 상태다라는 점. 자, 이 이론이 성립하려면 온도와 밀도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려면 빅뱅이 일어난 후부터의 어떠한 질량의 변화, 질량은 어떻게 됐고 보존이 되었고, 그 다음 우주 부피는 어떻게 되었다? 빅뱅이니까 팽창이다.
그럼 부피분의 질량의 밀도는 어떻게 돼? 우주 밀도는 감소되었다. 알았어? 질량은 그대로 존재했었는데 부피가 팽창하다 보니까 밀도가 줄었다. 그래서 팽창을 하면 온도가 떨어지거든. 우주의 온도는 계속 떨어지게 된다. 자, 보자. 초고온 상태에서 1초가 안 되는 구간에서 뭐가 탄생하느냐?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고요. 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입자가 생기는데 그 입자를 기본 입자라 불렀다. 기본 입자는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지. 쿼크라는 입자가 있고 그 다음 렙톤이라는 입자가 있는데 너희들은 교과서에 교재에 경입자라고 가벼운 입자라고 표현하는데 쿼크는 업 쿼크와 뭐만 좀 기억하라고 했지? 다운 쿼크만 기억해달라. 업이라고 표현하고 다운이라고 표현하고 요 쿼크만 기억해달라. 렙톤은 전자만 기억해달라. 전자. 얘들이 먼저 나타났다. 알겠어요? 뭐 10의 마이너스 6승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이런 기본 입자가 나타났고 그리고 업 쿼크나 다운 쿼크는 전하를 띠고 있었고 이때 생겨지는 힘은 모든 그러니까 네 개의 모든 힘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네 개의 모든 힘은 알 필요가 없지만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들이 만난 거 아니야. 이제 쿼크들이 서로 만납니다. 온도가 떨어지면서 입자들의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힘이 생기는 거야. 알았어?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자. 사람들이 초고도화 사회가 되고 너무 바쁘다 보니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공교롭게도 그 라인이 다 백수야. 집에서 할 거 없으니까 계속 밖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서로 마주치겠지?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에너지가 풍부한 사람들은 바빠갖고 밖에서 막 싸돌아다니라고 얼굴 볼 시간이 없는데 에너지가 자꾸 떨어지면 서로 만날 사이가 있고 뭐 남녀가 만나면 썸도 타고 뭐 이렇게 되겠지? 아, 여기서 남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알았어? 나이 드신 분들도 사랑을 할 권리가 있으니까 알았냐? 이런 식으로의 만남이 있다. 온도가 떨어졌더니 이제 입자들이 만들어졌고 이것들끼리 합쳐지더라. 그래서 가면 누가 만들어진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타난 거야, 이때. 알았어? 양성자와 중성자가 출현을 하게 된다. 우주에. 이때 뭐 자세한 얘기를 본다면 양성자는 이렇고 중성자는 이렇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얘들은 초기 양성자의 숫자와 중성자의 숫자가 몇 대 몇이다? 초기에는 1대1이었다 이런 거지. 1대1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아직도 1초가 안 된 거야. 알았니? 나중으로 가면 얘 숫자가 변하더라는 거야.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이렇게 7대1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분명히 했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화학에서는 이들의 값을 단순한 유닛 단위로 쓰지 않고 단순한 비로 1대1이라고 봐. 1대1. 근데 진짜 유닛 단위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진짜 물리학적으로 입자 한 개의 질량을 재보면 중성자가 무거워. 이거 알아두자. 무거우면 불안정하다. 알았지? 무거우면 불안정해서 가벼운 쪽으로 가는 거야.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얘기한다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어서 여러분 이거 누가 얘기했어? 이게 뭔 뜻인지 모르지만 이거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야.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E는 mc제곱. 이건 뭐고? 에너지야 이게. 이건 뭐지? 질량이거든. 얘는 빛의 속도야. 자, 이 말이 뭔지 봐봐. 뭔지. 우리는 빛 다르고 질량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야. 옛날 사람들은.
근데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등가 원리는 빛이 질량이고 질량이 빛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 이론은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 그동안에 해결이 안 됐던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비교해보면 중성자가 무거웠잖아. 그러니까 무거운 놈으로 갈 때는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에너지가 들어와서 질량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오히려 나가는 거지. 근데 꼭 빛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중성 미자나 아주 작은 기본 입자 등으로 빠져나가는 걸 발견한 거야, 과학자들이. 자, 그러면 위의 반응은 고온일 때 잘 일어날 거고 아래 반응은 저온일 때 잘 일어날 건데 우주는 계속해서 온도가 떨어졌다는 증거라고. 이게 온도가 떨어지니까 나중에 가서야 양성자가 중성자로 될 확률보다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될 확률이 점점 커졌다는 증거거든. 근데 구체적인 숫자는 뭐냐? 그들이 계산이라는 걸 한 거야. 계산이라는 걸. 자, 아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 스펙트럼 분석으로 팩트 찾아냈지. 몇 대 몇? 3대1. 이게 3대1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여기선 심화킬, 다시 말하면 킬러 문항인데 학교에서 이거 안 냅니다. 어려워서. 근데 자기네 학교 선생님들이 의지가 뿡뿡거리고 이거 냅니다. 자, 7대1이 왜 수소 헬륨 3대1과 똑같은 말인지 이건 제가 참고로 적으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문제상에 한 문제가 있는데 잘 보세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하나인데 이제 결국 이 말이 왜 저 말과 똑같으냐? 우리는 요거를 한번 요렇게 바꿔봅시다. 여러분, 헬륨은요 실제 2번이면서 질량수가 4예요. 수소는요 1번이면서 질량수가 1인 거죠. 여기서 제가 얘기했죠? 요거 4는 질량의 수라고 부르며 가짜입니다. 가짜. 양성자의 숫자와 누구를 합친 거랑 같다? 중성자를 합친 거 같다. 그 다음에 요것이 원자번호인데 후대에 모질리라는 과학자가 이것이 양성자의 수와 같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자라고 불리는 것들은 다 전기적으로 중성이거든요. 얘랑 똑같은 전자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중성 원자일 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질량수. 자, 요 3대1을 진짜로 바꿔와요. 헬륨 4로 바꿔봅시다. 그럼 3은 뭐로 바뀝니까? 12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 전체 3대1이 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양성자 수가 중성자 수니까 양성자가 2개니까 중성자도 2개란 뜻이야. 그럼 봐. 얘는 어차피 전자는 원자량에 포함되지 않아요. 양성자가 2개고 중성자가 2개. 이게 헬륨의 구조예요. 선생님 아까 중성자가 더 무겁다면서요. 그런데 그 미세한 값은 이런 계산할 때 E는 mc제곱 이런 계산할 때 핵분열 핵분계를 할 때만 필요하고요. 물리나 화학에서는 대부분 1대1로 잡아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려고. 자, 그러면 얘는 뭐라는 거죠? 양성자만 몇 개요? 12개입니다. 왜? 수소는 중성자를 갖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수소가. 자,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죠. 양성자의 숫자와 중성자의 숫자로 바꿔봐요. 중성자는 헬륨만 2개 갖고 있고요. 양성자는 수소가 12개, 헬륨의 2개에서 14개가 됩니다. 몇 대 몇이 됐어요? 그렇죠. 증명이 됐죠. 사실 그들이 1940년대 이전이에요. 이 사람들 이론이요. 이거 분명히 우주 찾아보면 질량, 수소, 헬륨 3대1 뜰걸? 뜬 거죠. 이제 이 사실 흡수 스펙트럼이 원소 분석도 분석이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말 했죠.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하면요 가까워지고요. 흡수 스펙트럼을 6개월로 계속 관찰하면요 별빛들이 적색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적색.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 기억나요?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보라색을 한자로 자색. 아유 부끄럽습니다.
빨간색이 적색. 여러분 자색 옆에 있는 선,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선이 무슨 선? 자외선. 적색 옆에 있는 건 적외선. 뭐 맞으면 타요? 자외선, 적외선 뭐 맞으면 타냐고, 피부가.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에너지 세다고 했죠. 그럼 적색으로 이동한다는 건 에너지가 약해진다는 뜻이고, 그건 이거에 해당돼요. 사실 이게 도플러 효과라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뭐 파동의 진원, 그러니까 파동의 파원이 그게 뭐 소리면 음원이고 비치면 광원이고, 알았습니까? 그 원인이 되는 그 원인 물질이 멀어지게 되면 에너지는 약해진다고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거에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가 나와요. 이 흡수 스펙트럼에서 엄청 중요하고, 그걸 발견하고 자기만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허블입니다. 알았어요? 학교에서 허블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요 근방에. 근데 그것도 참고로 알고 있을 뿐, 교과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잠깐 오른쪽 날개글에 잠깐 있거든요. 중요한 얘기죠. 자, 이제 요것들이 3분이 돼, 우주 폭발 3분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으로 형성이 되더라. 이게 3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우주 폭발 3분 동안. 근데 이미 여러분 잘 보세요. 수소는 양성자가 중심핵이 하나밖에 없죠. 이거 자체가 수소, 원자, 핵이야. 그러니까 수소가 우주에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일 먼저 형성이 된 물질이라고 해. 수소, 원자, 핵. 여기서 수소, 원자, 핵과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중성자들이 어떻게 헬륨, 원자, 핵을 만들어졌는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을 뺐더라고. 잘 봐봐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요렇게 쓰면요, 이거 수소, 원자, 핵인데, 자, 원래 이 원자핵 주위에 누가 돌면, 전자가 돌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번 수소 1이라고. 근데 전자가 빠져나갔죠. 그럼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1번 수소 1인데 전자가 빠져나가면 이렇게 플러스라고 적어요. 이걸 우리 이온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보세요. 요런 애가 붙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렇게 쓰면 이거 중성자란 뜻이고요. 양성자가 없으면 0입니다. 원자 번호가 없다는 얘기예요. 양성자 없으니까. 근데 질량은 양성자랑 똑같죠. 이걸 무슨 표시라고 한다고? 중성자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우주에는 중성자는 있으니까요. 둘이 만나요. 그럼 뭐가 되느냐? 얘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1번 수소 2짜리라고 불러요. 뭐라고 하냐? 중수소라고 부르거든요. 동위원소예요. 동위원소. 같은 원자 보는데 질량이 다른. 얘는 우리가 그냥 수소라고 부르고, 얘가 99.9% 차지해요. 우주에. 얘는 이제 그중에 일부 약간. 자, 이런 상태에서 보세요. 여기 상태에서 누가 와서 따라 붙느냐?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양성자가 와서 하나 붙어요. 그러면 양성자 2개에 중성자 하나. 양성자가 2개니까 2번 헬륨이 맞아요. 근데 질량수가 3이에요. 그리고 전자가 없으니까 2값 플러스. 근데 이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얘가 와서 붙을 수 있는 거야. 중성자가. 그럼 얘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 대추가 있는데, 이러면 1번 수소 3짜리예요. 이걸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삼중수소. 이 중간 과정이에요. 자, 얘가 다시 중성자가 와서 붙는 거죠. 그러면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가 되는 2번 헬륨 4짜리.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이렇게 양성자가 와서 붙으면 얘가 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모양이 나온다. 아, 이거 수소가 중성자랑 결합해서 헬륨 2번 4짜리가 되는 과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나타나는 질량이 서로 다른 이 수소들은 동위원소라고 하는 애들인데,
중간 생성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만들어졌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무지한 시간이 흐릅니다. 38만 년 후, 우주 폭발 38만 년 후, 우주 온도 3000 켈빈 온도. 이때가 되면 전자가 이 원자 핵에 포획이 돼요. 다시 말해서 수소 원자 핵이 아니라 원자와 헬륨 뭐가 만들어진다? 원자가 출현한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전자가 온도가 떨어지니까 전자가 워낙 힘이 있을 때는 전기력이 분명히 양성자가 당김에도 전자가 너무 힘이 세니까 안 딸려와요. 근데 온도가 떨어지면서 전자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잡히게 되죠. 전자가 원자 핵에 요런 말 포획이 됐다고 합니다. 포획. 그러니까 전기력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전기력이. 원래 전기력이 있었는데 너무 전자가 힘이 셌어요. 온도가 높아서. 근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지금 잘 보세요. 우주가 팽창해서 온도가 떨어져야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알았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포획이 되고 이거 덕분에 빛이 전자가 되고 전자가 빛이 되었던 38만 년 이전이 불투명한 우주였거든요. 그죠? 불투명한 우주였는데 이 이후에는 뭐다? 투명한 우주가 된 거죠. 투명한 우주의 시작. 다시 말하면 빛이 뭐를 하기 시작했다? 빛이 직진을 시작했고 이 빛이 바로 우주 배경보사다.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니까 이 빛이 어딘가에 계속 도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빛이. 우주의 중심은 없기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이 빛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 온도는 몇 켈빈 온도다? 137억 8억이 지났으니까 현재 온도는 요 정도 되더라. 2.7 켈빈 온도로. 그러면 저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이 되면 이것도 무슨 원리야? 우주 빅뱅의 증거잖아. 너희들이 배웠던 우주 빅뱅의 증거는 7대1 우주 배경 복사의 두 가지였다는 거였어. 지난 시간에 한 게. 알았어요? 정리 끝났어? 우리가 그간에 뭐 배웠냐 지금? 38만 년까지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 배웠어. 우주는 솔직히 우주 폭발을 일으키면서 (38만 년) 후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를 형성을 했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지금의 우주에는 얘들보다도 훨씬 질량수가 큰 원자들이 득실득실해. 우주의 온도는 계속 하강을 했고 밀도는 계속 적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얘들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형성되었는가? 여기에 의문을 풀어줄 단어냐? 바로 여기에는 뭐가 등장하느냐? 별이 등장하는 거예요. 별. 이 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무거운 원소라는 게 무엇인가? 제목에 써 있는 무엇이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체적 원소.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배우는 거.
결국 저 별이라는 항성이 이러한 원소들의 생성에 직접적 관여를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우리는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을 다 배운 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서 우리는 요렇게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별은 진화를 해서 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별. 그리고 그 속에서 원소가 생성이 된다는 걸 지금부터 배우는 거죠. 초창기에 별의 탄생 과정을 보잖아요. 별은 어떻게 탄생되느냐? 참고로 이 별은 항성이라고 하죠. 항성. 스스로 빛을 내는, 스스로 빛을 생성하는 천체예요. 그러니까 행성같이 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빛을 생성하는 천체를 우리는 별이라고 부르고요. 이 별이 중심부 핵에서 엄청난 압력과 에너지를 통해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자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아시겠어요? 자, 별의 탄생. 얘들은 어떻게 해서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느냐? 빅뱅이 일어나고 수억 년이 지나서 형성이 됩니다. 그 수억 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주는 대부분 어떤 원자랑 어떤 원자였어요? 수소하고 헬륨이었어요. 그것들이 우주 곳곳에 퍼지면서 불균등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전체 우주로 보면 밀도가 작아진 건 맞아요. 그런데 수소나 헬륨이 확산되면서 퍼져가면서 어느 한 곳에 덩어리로 뭉치게 되죠. 자, 그리고 온도는 떨어집니다. 그럼 마지막 힘이 작용을 해요. 그게 누구냐? 자, 참고로 말한다면 쿼크와 쿼크가 만나서 양성자 만들었어. 기억하니? 업쿼크, 다음 쿼크가 만나서 양성자를 만들어서 그걸 강력이라고 합니다. 4대 힘 중에 강력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8만 년 후에 양성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그 중성자가 양성자로 갈 때 중성미자나 작은 입자를 내보내는 그게 이제 양력이라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가장 약한 힘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중력이죠. 중력은 4대 힘 중에 제일 약한 힘인데 바로 중력이 지금부터 큰일을 합니다. 우주의 온도는 계속 떨어졌고요. 수소나 헬륨 덩어리들이 뭉치게 되는데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그들도 물질이니까 서로 당깁니다. 당겨서 뭐를 하죠? 얘들을 중력이 작용하면 얘들이 돌아요. 어떤 중력 중심을 향해서 물체들이 돕니다. 수소나 헬륨 덩어리들이. 돌게 되면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그것들이 도는 와중에 운동 에너지가 생기고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서 빛도 납니다. 계속 돌다 보면 가운데는 밀도가 커지고 주변은 밀도가 좀 저밀도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부에서 고압이 형성되면서 지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고 고온이 생겨요. 그 온도가 보통 1000만 켈빈 온도가 되면 얘가 비로소 핵융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별이 되는 거예요. 수소핵융합을 통해서. 별이 되는 그 순간에는
주결성 단계라는 표현을 써요. 기체의 압력차에 의한 에너지 발산량과 중력이 평형을 이뤄서 별들이 동일한 모양 구형을 갖게 돼요. 그게 인생의 90% 이상이거든요, 별들은. 그래가서 이제 수소 핵융합이 다 끝나면 헬륨만 남겠죠. 수소가 핵융합을 하면 헬륨이 되거든요. 헬륨만 남게 되면 이것들이 더 이상 수소 핵융합을 하지 않고 이제 벌건색 거성이 됩니다. 이걸 거성 단계라고 불러요. 그것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얘들이 폭발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질량에 따라 어떤 애들은 행성상 성운으로 갈 수 있고요. 어떤 애들은 중성자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블랙홀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 흐름이 망원경에 다 잡혔어요. 망원경에. 그 이후의 사건은 예상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왜 그렇죠? 그 이후의 사건이 일어날 만한 우주 나이가 안 됐거든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까지 관찰이 가능한 별의 일생일대기를 보는 거죠. 분명히 어딘가 더 관찰하면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빅뱅 우주론을 가만히 보면 초창기에 수소나 헬륨밖에 없던 그 시대에 별이 만들어진 거 1세대 별이라고 그래요. 1세대 별은 걔들이 별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고요. 대부분 질량이 매우 큰 놈들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소와 헬륨 덩어리들 이런 것들의 질량이 커버리면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별의 일생이 짧습니다. 아시겠어요? 질량이 작은 별은 오래 갑니다. 그 기간이 뭐 진짜 한 100억 년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별의 일생이 보장되는데 질량이 큰 별들은요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고 짧은 시간 동에 수명이 끝나요. 진화 단계가. 초창기에 1세대 별들은 대부분 질량이 컸던 거죠. 그것들이 수소핵 융합을 통해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2세대, 3세대 별이 형성이 될 때는요 좀 더 빠른 속도를 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질량이 작다 크다 이거 기준이 누굽니까? 무조건 태양입니다. 알았어요?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애들은 오래 살게 됩니다. 별의 인생으로 따지면 오랜 별의 진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태양보다 2배, 3배가 세면 진화 단계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산다는 거죠? 굵고 짧게 사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차근차근 보고 지금은요 한 4세대, 5세대 별을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1세대는 질량이 큰 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의 빠른 진화 단계 덕택에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돼서 우주에 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3세대, 4세대 별들은 그나마 그때보다는 좀 짧은 단계 비교적 빠른 진화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얘들의 탄생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아주 1세대 별 말고 제일 먼저 형성되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운이에요, 성운.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성운의 형성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운이라는 게 뭐냐? 우주에는요, 성간 물질이에요, 저게. 성운이. 성간 물질. 별과 별 사이에 흔적이죠. 그럼 이 성운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1세대 별들은 38만 년 후 만들어진 쟤를 성운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2세대, 3세대, 4세대 가면 먼저 1세대 별들이 꼴깍했겠죠. 그러면서 덩치가 큰 애들은요, 폭발을 일으켜요. 초신성 폭발처럼 빵하게. 그러면 무거운 원소들이 사방팔방 퍼지거든요. 그것들이 있는 게 성운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우주에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웹 망원경이나 이런 걸 보면 우주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우주 배경 복사가 되게 불투명하게 오거든요.
전체 우주가 환하게 뭔가 빛을 내고 오는 게 아니라 어디는 노랗고 어디는 빨갛고 이거 중간에 성간물질이 있어서 그래요. 성운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운은 군데군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구나. 그 중에 밀도가 크면 그 성운 내에서도 밀도가 큰 부분이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이걸 중력수축 에너지라 할 거거든요. 걔가 일어나면 그게 주계열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원시별이 돼요. 자, 여러분, 중력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고 그랬죠. 이 중력이 별을 탄생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그랬죠. 성운 단계에서 두 번째가 무슨 별이 되는 단계예요? 원시 별이 만들어지는 단계인데, 여러분, 원시별은 별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원시별은 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원시별이 형성이 되려면 결국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원반운동이라 해가지고요,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중심부에 무거운 고밀도 고온의 물질들이 모여있게 되면 걔들이 당긴다고요, 주변 것들을. 그래서 원반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게 원반이 형성될 때 가벼운 것들은 대부분 중심으로 끌려가지만 무거운 것들은 주변에 남거든요. 그것들이 계속 남아서 형성되게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가만히 보시면 태양은 거의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주변부에는 지구형 행성도 있고 목성형 행성도 있단 말이야. 어떤 것들이 좀 무거워요? 지구형이 무겁단 말이죠. 별 근처에는 무거운 원소들이 돌고 그 바깥쪽에는요, 중력 수축으로 당기다 남은 애들이 있죠. 수소, 헬륨, 좀 가벼운 기체들, 걔들이 형성된 게 목성형 행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계를 가만히 보시면 원시별이 이런 원리로. 근데 어떤 별들은 너무 중력 수축이 세다 보니까 주변에 행성이 형성될 겨를도 없이 도는 게 많아요. 그러나 원리상 대부분의 별들은 행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별은 딱 태양만한 질량을 가진 애들을 유심차게 보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아있을 만한 곳을. 알았습니까? 이거 기본 계획이에요. 자, 원시별이 형성이 되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들이 돈다는 거죠. 회전을 시작해요. 회전을 시작하면 중심부로 뭐가 작용하느냐?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게 뭐라고? 중력 수축이 일어나잖아. 중력 수축이 뭐를 만든다? 회전을 만들어요. 물질들이 회전. 그럼 중심부는 뭐로 변하지? 고온이 되고 고압이 되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때 이것들이 움직이면서 무슨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일부는 열 에너지로, 일부는 빛 에너지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막 커다란 성운이 있는데, 커다란 막 성운이 있어요.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여기서 빛이 나요. 이게 원시별이 형성되고 있는 거야. 이런 커다란 성운에 군데군데 생깁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원시별이.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빛을 막 내. 하지만 이 빛은 중력 수축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된 겁니다. 여기서 빛이 발생하는데요, 이 빛은 중력 수축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거대한 성운에 군데 나타납니다. 그럼 이건 장차 뭐가 될 거다? 별이 되겠죠. 아주 어린 아기 별의 탄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중에 자, 얘들이 이제 진화를 거듭한 순간, 여러분, 사실 원시별도 처음엔요 덩치가 이만해요. 빛도 엄청 밝아요.
주기율성보다도 밝다니까요, 빛이. 그러다가 얘가 점점 수축합니다. 점점 수축해요. 수축할 수밖에 없는 건 중심부 온도가 수소끼리 핵융합을 할 수 있는 높은 온도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얼마 켈빈 온도까지? 1000만 켈빈 온도까지 들어가면 뭐가 탄생한다? 별이 탄생을 합니다. 자, 원시별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온도에 도달을 하면 무엇을 시작하느냐? 이걸 시작합니다. 수소핵 융합을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별이 탄생하고 이래서 주계열성이라고 불리는 별의 일생, 이걸 진입하게 됩니다. 주계열성 단계에서는요, 수소핵 융합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수소핵 융합도 별 자체가 여러분 수소하고 헬륨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수소기체거든요. 이 수소핵 융합도 어디 있는 수소만 하느냐? 핵 내부에 일부 수소만 핵융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별의 크기가 이만하죠. 그럼 여기가 핵이다. 요 부분만 수소 핵융합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주변부 수소는 핵융합을 하지 않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핵 속의 수소만 핵융합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주냐면 4개의 수소 원자가 가서 핵융합을 하면 헬륨 하나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가 생긴다. 이게 빛에너지거든요. 별빛이에요. 이게 별빛. 이거를 설명을 못했어요. 예전에는. 자,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핵융합이 되든 핵분열이 되든 모두 핵반응이라고 해요. 핵반응. 자, 핵반응이 참고 잘 봐요. 이거 노트 왼쪽에 써야 됩니다. 핵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첫 번째, 핵 융합이 있고요. 핵 분열이 있는데, 물론 밑에 거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예요. 이거 원자폭탄. 알았지? 원자력 발전소 원자폭탄은 무엇을 내보낸다? 방사선을 방출하죠. 이게 방사선입니다. 핵융합은요,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아요. 알았죠? 대부분 핵융합은 수소 핵융합이 대부분이고, 이거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별 내부에서 보통 일어나죠? 얘는 어디서? 핵폭탄이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난다. 얘들이 바로 방사선을 내보내지.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핵반응은 모두 얘가 따라와요. 질량 결손이 있다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모두 질량 결손이 있어요. 반응물의 질량보다 생성물의 질량이 작아요. 반응물의 질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성물의 질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준다고요, 질량이. 그 준 만큼이 뭐로 바뀌냐고요? 빛에너지로 바뀐다는 이론입니다. 물론 그 질량 결손을 가지고 우리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고요. 그 준 에너지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내는 게 원자폭탄이에요. 근데 잘 봐요. 별은 빛을 내보내잖아요. 그죠? 빛을 계속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그건 곧 별은 계속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질량 결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태양은 한 49억 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한 51억 년 후에는 이제 얘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초창기 태양보다 지금의 태양은 질량이 어떻다? 작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빛을 그렇게 뿜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중심부 핵에 헬륨의 양이 처음보다는 많이 증가했을 겁니다. 수소의 양은 처음보다는 줄었을 거고요. 알았습니까? 그런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 결손 얼마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얘입니다. 이게 누구 공식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등가 원리잖아. 이게 나와서 이게 다 해결이 된 거야. 질량이 결손한 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구나.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써놓고 와 그러고 끝나요. 알았어요. 이거 계산하는 문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에너지 등가 원리에서 질량 결손에 따라 별빛을 내보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걸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참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2학년으로 가서 지구과학을 간다든가 뭐 이럴 때, 여러분 1세대는 진짜 아주 그냥 찐으로 이것만 했어요. 근데 3, 4세, 4세대 오면서 중심 핵의 성분이 바뀌게 되는데, 혹여나 수능에서 별의 내부에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무조건 있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 중심부에서 핵 반응을 이렇게 수소가 반응하는 반응을 뭐 PP 반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CNO 반응이라는 촉매 반응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현재 별들은. 그래서 중심부에는 탄소, 질소, 산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의 별의 핵융합에는. 걔들이 촉매 역할을 해서 얘들이 계속 핵융합을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효율이 좋아요. 걔들이 효율이 좋고, PP라고 해서 양성자 충돌이라 해서 수소 원자 핵끼리 충돌하는 거는 효율이 좀 안 좋죠. 근데 이제 두 개의 핵융합 과정을 태양을 중심으로 뒤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지만 안 나옵니다, 니들한테는. 하지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듣도록 합시다. 여러분, 별이 탄생했는데 별의 탄생은 어디로 진입할 때 별이다 라고 우리는 말한다? 주계열성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별이라고 한다. 원시별도 빛이 나오고, 알았어요? 원시별도 빛이 나오고, 얘들도 빛이 나오거든요. 얘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빛을 내는 거고, 얘는 뭐예요? 수소핵 융합이 빛을 내는 거다. 이런 것들은 결국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약 먹었죠? 감기약. 전비 때 안 먹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푹 자요. 알겠죠? 선생님 명령입니다. 꿈도 꾸지 마요. 감기에는 푹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거기 두 번에 별의 특징이라는 게 있죠? 별의 특징. 지금 선생님이 거의 다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별의 특징, 바로 주 계열성 단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 접어들면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난다? 별의 중심부.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핵이라고 부르요. 별의 핵. 별의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나고?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이걸 우리는 핵융합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여기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4개의 수소 원자가 하나의 헬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 뭐가 생긴다? 질량
결손이 생기고, 알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 빛에너지가 발산된다. 이게 별빛이다. 이게 별빛. 알았죠? 이게 별빛이다. 지금 거기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중요한 거. 별의 크기. 별은요,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일정하게 유지돼요. 이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력학적 평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무슨 얘기냐? 거기에 보면 요런 걸 보세요, 여러분. 요게 핵이죠. 그죠? 요게 핵인데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수소핵 융합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뭐가 발생을 하냐? 밖으로의 이 안에 있는 기체의 내부 압력차가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거기서는 내부 압력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기체 압력차거든요. 기체의 압력차가 발생합니다. 밖에 있는 기체하고 내부 압력이. 근데 이 안쪽으로 뭐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중력 수축이 있다고요. 이게 평형을 이룬다고요. 정역학 평형이라고 해요, 이거. 알겠습니까? 요것들이 평형을 일으킨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내부 압력 차다. 어떤 책에는 내부 압력이 다 있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기체, 그 별을 구성하는 기체 압력 차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중력 수축과 내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별의 크기는 구형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단계가 주계열성 단계. 별의 일생의 몇 프로? 90%. 알았습니까? 그 얘기를 써줬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 나오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인데요. 별의 진화와 원소가 생성되는 단계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별의 진화와 원소 생성.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하게 다뤘던 게 뭐였어요? 아, 수소헬보다 무거운 원소 어디서 생겨? 별에 생긴다는데, 지금 기껏 봤더니 뭐 주계열성, 별의 일생에 90%를 차지하는 이 기껏 헬륨까지밖에 안 만들었네. 이거 우주 초창기 원소 끝인데, 야, 무거운 원소 언제 나와?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 별이 주계열성 단계에서 수소를 다 써요. 그럼 중심에 뭐만 남아요? 헬륨만 남으면 이 수소핵 융합이 끊어져요. 수소핵 융합이 끊어지고 얘들이 뭐를 한다? 이제 수축을 합니다. 헬륨끼리 있을 때. 수축을 하면서 헬륨 바로 주변에 있던 수소가 수소핵 융합을 해요. 수소각 연소라는 전문적인 표현을 쓰거든요. 걔는 핵융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핵융합은 엄밀히 말하면 둘이 똑같은 반응인데, 주계열성 단계의 중심핵에서 일어나는 건 수소핵 융합이 맞는데, 이제 얘들이 다 쓰고 중심의 헬륨이 딱 수축하면서 엄청난 압력에 수축될 동안에 그 주변 껍질에 해당되는 수소들만, 전체 수소가 아니야, 주변 껍질에 해당되는 양파 껍질처럼 거기에 있는 수소만 핵융합을 시작하죠. 그러면 걔가 팽창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중력을 수축하는 전체적인 별의 힘이 아니라 내부 핵만 수축이 되고 주변에 있는 뭐가? 수소가 핵융합을 통해서 팽창하니까 별은 커져요. 알았습니까? 자, 별이 팽창하면 별의 표면 온도는 떨어지거든요. 알았어요? 근데 구는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알겠어요? 중심핵은 수축이 되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와! 이게 아니라요. 움찔, 움찔, 움찔 이렇게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잘 들으세요. 중심부가 1억 켈빈 온도. 돈으로 해볼까? 돈으로? 야, 아까 원시 별이 주계열성으로 들어갔는데 돈 얼마 필요했어? 1000만 원 필요했거든?
이제 주결성이 끝나고 얘들이 거성 단계로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 필요해? 1억 원이 필요한 거야. 1억 원이. 1억 켈빈 온도가 돼야 누가 융합을 시작해? 헬륨이 융합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헬륨이 핵융합을 하잖아? 탄소가 만들어져, 처음에. 혹은 산소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것들이 핵융합을 하면 네온이 만들어져. 그것들이 핵융합을 하잖아? 규소,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만들어져. 그러다가 규소 같은 것들이 핵융합을 마지막에 누구에서 끝나느냐? 철에서 끝나는 거야. 철. 철. 근데 철에서 끝난다겠지. 왜 그런지는 아무도 얘기 안 하지. 철에서 끝난다고는 얘기하는데 철 이후에 니켈도 있고 코발트도 있고 그건 왜 안 가요? 이러고 끝나잖아. 얘들아, 철이 융합될 때까지는 에너지가 발산돼. 그게 곧 빛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핵융합을 하는데 에너지가 발산되는 애가 있고 흡수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철까지는 융합을 할 때 빛이 발산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 봐. 이게 반응물의 에너지 준이야. 생성물이 아래에 있을 때 발산되겠냐? 위에 있을 때 발산되겠냐? 에너지가 뚝 떨어져야 그 차이만큼이 발산되지. 그리고 모든 과학에서 에너지가 낮으면 안정하다고 그래. 얘들아, 아까 질량 어떨 때 불안정했어? 질량이 무거울 때, 그지? 지금 내가 말하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들어야 돼. 뚱뚱하면 불안해, 안정해. 마음이 불안하죠, 그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했던 그거랑 같이 이입을 시켜봐. 살쪘어. 불안해, 안정해. 야, 모든 걸 포기하면 다 안정하지.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거우면 불안하고 작으면, 질량이 작으면 그나마 개보단 상대적으로 안정하다는 얘기고, 에너지는 어떨수록 안정하다? 무조건 낮을수록 안정한 거야. 안정이라는 표현이 뭔 줄 아니? 화학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게 안정한 거야.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 얼음이 있고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어. 누가 전기 분해하기 편할까? 잘 생각해봐. 얼음은 전기 분해하려면 일단 가열해야 돼. 그래서 뭐 만들고? 물 만들고. 전기 회로를 꽂으면 거기서 전류가 흘러서 온도를 높여서 얘가 수증기가 되면서 분해가 돼. 그럼 누가 분해하기 제일 쉬운 거야? 수증기, 걔가 제일 불안한 거야. 그럼 에너지적으로 누가 제일 낮냐? 그럼 얼음이 제일 낮은 거고 걔가 제일 H2O 중에는 안정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어? 다시 말해서 중심부 핵에서 철까지, 얘들아 조심해라. 철의 핵융합이 아니라 핵융합을 통해서 누구까지? 철까지 만들어지는 게 발산이야. 발열, 에너지. 그 다음 원소들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거기까지만 딱, 아무리 무거운 별이라도 철까지만, 내부에서 시험에 100% 나와. 알았어? 철까지만 딱 완성되고, 그럼 쌤, 철보다 무거운 거 금도 있고요, 은도 있고, 우라늄도 있고, 그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철 정도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놈이 이제 더 이상의 핵융합이 되지 않고 고온 고압을 받게 되면 주변부에서 폭발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양파 껍질까지, 양파 껍질같이 막 중심에 철 있고 그 주위에 규소 있고 그 주위에 탄소 있고 막 이렇게 된 애들이 굉장히 무거운 별들이 그래. 태양보다 무거운 별들. 근데 그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할 때 그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우라늄, 금 이런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 우주로 날아가. 빵! 폭발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 폭발력이 얼마나 세느냐? 와! 하고 파동 형태로 진행하다가 누굴 건드리지? 주변부에 있는 성운을 건드리는 거야. 성운애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우! 하면서 일부가 돌기 시작, 원시별이 또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무거운 원소가 들어가게 되면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계속 연쇄로 일어나는 거야, 우주에서.
알았니? 그러다 보니 우주는 점점 팽창해지고 이 폭발력은 계속해서 세지면서 우주가 다 빼곡히 채워지고 있는 거지. 하지만 별과 별 사이는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 은하만 하더라도 수만 광년을 달려야 되고, 은하와 은하 사이가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거든요. 걔들만 유일하게 다가오거든. 은하도 여러분 막 한참 퍼지는 게 아니라 은하와 은하가 충돌하는 경우도 생겨요. 지들이 막 퍼지다가 중심이 없으니까 20만 광년 떨어져 있거든.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는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죽고 또 죽고 수억 10만 번 죽으면 부딪히는 걸 볼 수 있겠지만, 뭐 그 전에 윤회하지 않는 이상은 그저 보기가 어렵죠. 여러분, 지금 제가 별이 주결성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만 딱 알려줬죠. 이제부터는 여러분 뭘 볼 거냐면, 태양과 똑같은 비슷한 별과 태양보다 질량이 2배, 3배 큰 별들이 어떤 원소를 누구 이후에 거성 단계 때부터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뭐 몇 프로만 보면 되는 거, 우리는 딱 10%. 그 주결성 단계까지는 모든 별들이 똑같다는 거야. 다만 질량이 큰 놈은 그 기간이 짧고,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애들은 길고. 알았어? 그 상황에서 이제 수소핵 융합이 정지됐을 때, 1억 켈빈 온도까지 가는 그 상황에서 헬륨핵 융합이 시작되면 태양과 비슷한 애들은 핵융합을 얼마 못해요. 헬륨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라든가 산소까지만 중심부에서 융합이 끝납니다. 탄소핵 융합이 아니야 얘들아. 헬륨핵 융합을 했더니 탄소하고 산소가 만들어지고 끝이라고. 알았니? 근데 누구보다 태양보다 질량이 2배, 3배 크게 되면 이 탄소도 더 압축이 되면 핵융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탄소가 핵융합을 해가지고 네온이나 이런 애들 만들어서 그런 애들이 또 수축을 해서 또 만들고. 내가 지금 수축이란 말을 막 쓰고 있지. 그러니까 별이 어떻단 얘기지? 이런 걸 꼭 이거 같이 우리 맥 잡는 거 벌떡벌떡 그러잖아. 이런 걸 변광성이라고 하며 맥동변광성이라고 그래. 막 밝아졌다 그래졌다, 밝아졌다 그래졌다, 밝아졌다.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야. 이런 걸 거성 단계라고 그래. 알았지? 그 단계부터 정리를 할 거야. 알았어? 쉬었다 와.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볼 거예요. 별의 진화를 보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주결성 단계 이후. 특히 별의 질량이 크면 수명이 짧다는 걸 명심하세요. 별의 수명이 짧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폭발적인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왜? 좀 더 높은 고온, 좀 더 높은 고압, 이 상태는 적색거성 단계고, 주결성 단계에서는요, 수소량이 중심에게 많으면 훨씬 더 빠른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별의 질량이 태양과 같은 애들은요, 중간 핵 부분에서 주변에 복사층이 형성되고 대류층이 형성되면서 비교적 느린 진화를 거듭하는데,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크게 되면 얘들은 아예 핵 내부에서 대류층이 형성돼요. 엄청난 에너지 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중심핵에서는 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충돌해서 일어나는 PP 반응하고, 탄소질소 산소가 촉매로 작용하면서 반응은 CNO 순환 반응이 있는데, 이 순환 반응이 훨씬 효율이 좋아요. 별의 질량이 크면 탄소질소 산소량도 많기 때문에
걔들 순환이 되게 우세해요. 그럼 속도가 되게 빠르죠. 그런데 별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면 이 PP 반응이 우세해요. 느립니다. 상대적으로 걔들보다. 그러니까 중심 핵에서 핵 융합이 일어나는 두 종류 반응 중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애는 PP 반응이 우세해서 천천히 진화. 태양의 질량보다 큰 애들은 CNO,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 우세해서 좀 더 진화 단계가 시간이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알았죠? 그럼 자, 먼저 출발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그 원시별에 출발하잖아. 약간 웃는 것 같아, 너. 얘가 어디로 들어가? 주계열성 단계로 들어가지. 몇 켈빈 온도가 필요하지? 이러면서 얘는 수소핵 융합을 시작하잖아. 자, 여기서 봐. 나뉜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나뉘어.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면 왼쪽으로 가. 적색 거성 단계로. 근데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이쪽으로 가. 초거성 단계로. 이렇게 나뉜다는 거야. 알겠니? 자, 저기서 적색 거성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적어도 준거성 단계라는 단계가 있어. 뭐를 시작하냐면 중심에 헬륨이 있잖아. 이게 수축을 해. 빡, 빡, 빡 수축을 해. 그 다음에 요 주변에 이렇게 빗금친 부분에 있는 누구? 여기 수소가 핵융합을 해. 그럼 어떻게 했어? 빵빵 키우겠지, 에너지를. 그럼 얘가 이따시만해져. 알았니? 됐어? 이게 준거성 단계인데 아직 적색 거성 단계는 안 간 거야. 완벽하게 중심 온도가 1억 켈빈 온도가 되잖아? 그럼 헬륨 핵 융합이 진행이 돼. 알겠니? 물론 바깥쪽은 수소 핵 융합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얘가 이따시만해지면, 알았어? 자, 중심에선 누가 일어나고 헬륨 핵 융합이 일어나고, 요 부분에선 누가 일어나더라는 거지?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나. 잘 봐봐. 별의 온도는 떨어졌거든? 알았니? 아, 중심부 온도가 커진 거지 별의 온도는 떨어졌어. 근데 광도는 커져. 별의 크기가 커졌기에 밝기가 커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애들이. 온도가 떨어졌으면 밝기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밝기를 광도라고 하거든요. 광도. 알았습니까? 여러분, 별의 밝기는 뭐에 비례하냐면, 일단 여러분, 얘가 적색 거성이죠. 이게 준거성이고요. 맞죠? 근데 보세요. 적색이 에너지가 센 애예요, 약한 애예요? 적색. 아까 저기에서 배웠잖아요. 약한 애잖아요. 온도가 떨어진 거 맞습니다. 주결성보다는요, 별 표면 온도가 떨어져요, 얘가. 여러분, 별은 희고 푸른 애들이 온도가 높은 애들이에요. 황색이고 빨간색 애들이
온도가 낮은 애들이고요. 근데 이 광도가 뭐냐면 이건 광자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참고입니다. 참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 잘 보세요. 여기에 파란색 광자가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빨간색 광자가 4개가 있어요. 여러분, 에너지는 파란색이 셉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써줄까요? 얘 5만원이야. 얘 하나가. 근데 빨간색은 얼마냐면 2만원이야. 근데 니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 자, 밝기. 지금 이 청색과 적색을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 무슨 말일까? 밝기는 이거에 비례하는 거야. 광자의 숫자. 이해 갔니? 이걸 이렇게도 얘기해. 그러니까 빛의 밝기, 빛의 세기, 빛의 광도. 어차피 광도지. 역전 앞이란 말하고 똑같지. 빛의 광도는, 그지? 역전이 역앞인데, 그지? 그러니까 광자의 숫자가 같으면 그게 무슨 색이든 밝기는 같은 거야. 하지만 에너지는 아니야. 에너지는 얘가 훨씬 세. 그러면 이런 것도 볼 수 있겠다. 여기에는 자, 광자가 하나고 여기는 누가 더 밝어? 얘가 밝은 거야. 몇 배? 2배. 근데 에너지는 얘가 센 거야. 얘 합쳐 이 4만원밖에 안 되잖아. 얘는 5만원이고. 이해 가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별의 크기가 커지잖아. 그럼 구의 표면적이 커지는 거야. 구의 표면적은 481제곱이잖아. 그지? 이게 휴대판 볼지만 해봐. 휴대폰 보츠만 상수 시그마에다가 절대온도에 비례하거든. 얘가 거기다 481제곱을 곱하면 별의 광도를 구할 수 있는데, 별이 커지게 되면 밝아지는 거야. 와, 밝으니까 에너지가 세겠구나. 아니라는 거야. 그냥 별의 광자 수만 많아지는 거지. 밝은 것과 에너지가 센 건 아니야. 알았어? 자, 이렇게 되면 헬륨핵 융합이 일어나서 이 중심이 어떤 원소까지 만들어지느냐. 보세요. 요런 식의 형성이 되는 거야. 중심에 탄소 또는 산소까지 만들어지고, 이 주변에 헬륨이 있고 수소가 있는 이런 형태까지 가. 근데 애들이 어떻게 되냐? 폭발을 해. 응? 더 이상의 핵융합이 안 일어나면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행성상 성운으로 가. 무슨 얘기냐? 중심에 누구만 남고? 탄소만 남고 수소, 헬륨 기체들이 뿌옇게. 왜? 폭발력이 너무 센 건 아니니까. 정말 이 커다랐던 얘들이 요만한 상태에서 행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태양이 99.9%야, 태양계에서. 근데 그게 행성 크기로 주는 거야. 목성 뭐 이런 걸로. 아, 목성이 태양에 쌀알무늬가 있거든. 대류의 이제 상류, 뭐라 그럴까, 상승부가 하얗게 보이고 하강부가 이제 흑점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거기에 들어가 목성이. 쌀알무늬 그 안에. 그만한 크기로 준다고. 아무리 얘가 처음부터 질량이 많이 줄어내라 할지라도 질량 결손량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 에너지가 엄청난 거지. 그렇게 따지면 얘 살벌한 놈이야. 야, 질량이 비슷한데 크기가 이렇게 쫀다? 주변에 중력은 가히 상상도 못할 정도야. 엄청난 중력이 있고, 뿌옇게 누가 있는 거야? 여기 뿌옇게? 뿌옇게 수소나 헬륨이 퍼져 있는 거지, 주변에. 알았어? 그럼 얘가 더 진행을 하잖아? 그러면
그 뿌연 성운이 주위에서 뭐 초고성에 폭발이 있거나 그러면 쑥 밀려나. 누구만 남어? 그 행성만 남겠지. 별의 행성. 별인데 행성의 크기로 된 애들. 근데 에너지는 아직 있어. 스스로 중심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거 아닌데 기존에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에너지 발산해. 뿌옇게 발산해. 그게 백색 외성이라고 그래. 니들은 여기까지 써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시간이 더 흐르잖아? 그러면 흑색으로 바뀌어. 검은색. 아직 발견되진 않았어. 알겠냐? 우주 나이가 138억이라고 잡는다면 아직 저 백색 외성이 진화돼서 흑색, 검은색 외성으로 되는 것은 우주에 없다는 거죠. 아직 나이가 그렇게는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3세대, 2세대 그 별들이 여기까지 간 거야. 알았어? 백색 외성 끝이야. 물론 어떤 책에 보면 태양보다 질량이 더 작은 애는 갈색 외성으로 된다라고 책에 써있긴 하지만 니들한테 여기까지의 분석이다. 자, 중요한 건 얘야. 이 초고성이야, 초고성. 자, 얘들은 엄청난 크기이며 그리고 그 크기의 변화도 엄청나게 커. 그리고 굉장히 순간적으로 생긴다. 이 초고성 단계는 거성 단계에서 어떻게 변하냐. 거기 보시면 수소핵 융합을 통해서 얘들이 두 개의 단계로 가게 되거든. 초고성 단계에서는 말이다. 가장 중요한 건 중심의 핵융합이 굉장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핵융합을 거친다는 거야. 얘들은 헬륨 핵융합이 끝이었어. 그래서 탄소, 다시 말해서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저는 다이아몬드 덩어리야. 우와, 저 캐러 가야지. 뒤진다. 근처 갔다가 수억 배의 어떤 압력이 못 견디고 다 터지는 거야. 살벌한 거지, 얘는. 초고성은 그거 이상으로 핵융합을 해. 덩치가 크고 고온고압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헬륨 핵융합도 되고 누구도 돼? 탄소 핵융합도 일어나는 거야. 거기에다가 네온 핵융합도 일어나고 마지막에 규소 핵융합까지 일어나서 마지막에 중심에 누가 있어? 철이 존재하는 거지. 니네 거기 그림 봐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거든. 자, 초거성 단계의 마지막을 보면 얘들이 꼭 무슨 껍질처럼 돼 있다? 양파 껍질처럼 돼 있을 거야. 자, 이게 끝이야. 여기에 누가 있다고? 얘들아, 철이 있다는 건 철까지 핵융합이 끝났다. 철의 핵융합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철까지. 참고로 철까지 일어나는 거는 철의 형성까지가 에너지 발산 과정이라 그래. 다시 말하면 가장 안정한, 뭔 뜻이라겠어 아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이렇게. 니켈하고 코발트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얘가 핵융합을 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걔들은 불안정해지려고 철까지만. 이게 이제 규소의 핵융합에 의한 건데, 그럼 철 주변에 누가 있냐는 거지.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규소라고 돼 있지. 황이나 규소 이렇게, S나 Si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또 누가 돼 있냐? 산소 이렇게 되어 있지. 산소 혹은 네온 이런 것들로. 이해가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산소나 네온 등이 있고 그 주위에 탄소가 있고,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다. 보면 돼. 그냥 밖으로 갈수록 원자량이 좀 작은 것들, 탄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뒤로 누가 있겠어? 헬륨 있겠고,
그 다음에 수소가 있겠지. 이렇게 안쪽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라는 거야. 이렇게. 봐. 아까의 적색 거성보다는 다양한 원소들이 생겼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 이런 핵융합이 다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된다? 수축, 팽창, 수축, 팽창. 무슨 병광성? 맥동 병광성이 형성이 되는 거지. 알았냐? 이제 이게 반응이 끝났어. 근데 이제 수축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지. 그럼 뭐만 일어나? 팽창만 일어나지? 폭발을 하면 어떤 단계냐? 초신성이라고. 초신성. 이 초신성은 밝기가 어마무시해서 조선 세종실록지에도 보면 하늘에 태양이 2개 떠 있다고 써 있거든. 근데 그 시기에 유럽의 역사서에도 보면 누가 이거를 발견했냐면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해. 유명한 천문학자가 아니야, 걔는. 야사에 의하면 아주 어릴 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별을 보는 걸 즐겼대. 좋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할 일이 없는 애지. 보통 별을 즐기는 애들은 양치기 애들이거든. 뭐 이게 하늘을 보다가 이제 양들 모아놓고 이제 좀 쉬려면 이게 하늘 보고 있다 별 보고. 걔들이 지은 게 별자리거든. 그리스 신화고. 문제는 걔가 계속 별을 보는데 어떤 별 하나가 계속 밝아지는 거야. 야, 저러다가 낮에도 보이겠는걸? 근데 자기만 알기 막 그런 애들이 그렇잖아. 뭐 하나 발견하면 막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시장바닥에 가서 얘기했어. 야, 한 달 후면 하늘에 우리가 보이지 않던 별을 보게 될 거라고. 근데 이게 구전이 되면서 이제 하늘에 태양이 2개 뜬다. 이런 말로 변형이 된 거야. 그게 왕의 기회까지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알지.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왕들은 신 이상의 존엄성이 있어갖고 하늘에 격변되는 현상은 왕이 조종한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하늘에 태양이 2이라는 건 뭘 의미하겠냐. 왕이 2명이란 얘기잖아. 얘가 성질이 난 거야. 야, 그 새끼 잡아와. 끌려왔어. 끌려와서 너희 똑바로 얘기해. 네 말이 사실이야. 그러네. 이제 까내는 이제 보고 느낀 게 있으니까. 맞는데요? 너 만약 거짓말이면 너 목 친다. 대신 네 말이 맞으면 너한테 상을 내리겠다. 근데 한 달 있다가 진짜 보였어. 그 초신성. 그래서 걔한테 섬을 줬어. 섬을. 그리고 노예를 5,000명을 줬어. 천문학을 연구해라. 근데 얘가 다 좋은데 이제 뭐 그 섬을 5,000명으로 둘러쌌을 거 아니야. 넌 저쪽 하늘을 보고 별, 넌 저쪽 하늘을 보고 별. 근데 관찰지만 잔뜩 있고 규칙을 모르는 거야. 이게 딸려서.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니까 얘가 누구를 영입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제 1법칙, 2법칙, 3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지? 티티오스하고 고대 말고 앞에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그 다음에 타원 궤도의 법칙. 왜 이렇게 맨날 과학자 이름이 딱 안 떠오르지? 케플러. 아이씨, 케플러라는 애를 영입을 했어. 졸라 똑똑한 거야. 그 자료를 숨겼어. 이거 알려주면 이게 다 막 지가 법칙 만들 것 같아갖고. 그래요. 1년 있다가 갑자기 죽어. 아, 그 사실은 니들이 성인이 되면 알려줄게. 갑자기 죽어. 그래가지고 걔가 그 자료를 다 받게 돼. 그래가지고 걔가 그때부터 연구 결과를 막 내게 되지. 걔가 케플러가 어떤 애냐면 20살이 되기 전에 하늘의 그 별의 움직임을 갖고 이런 법칙을 가질 거야. 뭐 어떤 말에 의하면 뉴턴까지 와서 보고 갔을 정도로 천재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초신성이 폭발력이 어마무시하고 오랫동안 그게 보일 정도로 주변에 있는 성운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다 준다는 거지. 자, 얘가 초신성이 되잖아. 이건 폭발이거든, 말 그대로. 초고성이 폭발하는 게 초신성 단계인데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돼.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
대표적으로 니들은 우라늄이나 이렇게 금 있는데 뭐 구리 이런 것들 쭉 중금속이 다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럼 이것들이 가만히 있느냐? 아니야. 우주로 퍼져나가는 거야. 빵 터지면서. 6시 반이 넘었네. 알겠어? 그게 페이지 어디까지 있어? 45쪽까지 있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실제로 요것만 딱 정리할게. 폭발을 해서 무거운 원소가 형성되고선 자 태양 질량보다 한 곱하기 3 얘네들은 중성자별로 가고 태양 질량보다 곱하기 10배 이상 되는 애들 얘가 블랙홀로 가. 이것이 별의 진화 단계야. 알겠니? 요 단계에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다음 시간도 선생님이 테스트를 보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할 거야. 그리고 테스트를 보도록 하자. 숙제는 없네. 46쪽 알았냐? 46쪽에 4번까지만 풀어와. 좋겠다. 아 있다. 51쪽부터 11번 52쪽에 11번까지 풀면 되겠네. 11문제만 풀어와. 알았지? 그리고 틀린 거 노트에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찍는 거 잘하고 체킹하고. 알았어요? 고생했